네, 6월에 있었던 주요 미래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통계청에서 2019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작년에 5,170만 명 정도로 조금 늘었고요. 자, 이 수치는 2028년까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감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020년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28년까지 조금씩 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2018년 0.98명에서 2019년에는 0.92명.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한 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이별로 이제 생각이 또 달라지는데요.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가 있었는데, 자, 10대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만 자녀가 꼭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60대 이상은 80% 이상이 꼭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애 별로 안 필요한데요? 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기 더욱 어려워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교사 한 명이 가르치는 학생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숫자를 보시게 되면 2000년에 비해서 2019년 그 숫자가 절반이 됐어요.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절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가구 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했던 가구 수는 무엇이었냐? 2017년에 이어서 역시나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1, 2인 가구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인 이상의 가구 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가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대한민국의 범죄율은 과연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자, 뉴스만 보면 계속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범죄율은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여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자, 다음 소식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뉴스 편집 인력을 AI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사례 많지 않거든요. 자, 해외 매체들에서 많이 기사를 다뤘고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원래 MS에서 뉴스 편집 인력이 전 세계 800여 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뉴스 선별하고 노출하는 거. 자, 그러니까 포털에 뉴스 이렇게 큐레이션하는 그런 업무를 800여 명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영국 등지에서 77명을 해고를 하고요. 그 자리를 6월 말까지 AI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큐레이션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잘 될까요? 한 달도 되기 전에 사고를 쳤습니다. 자, 리틀 믹스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중에 멤버 제이드 설웰, 저 좌측에 있는 멤버가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내려고 했더니 사진을 딴 멤버를 가져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같은 그룹의 멤버인 오른쪽에 있는 리엠 피노크. 자, 그래가지고 기사가 이렇게 잘못 나갔다고 합니다. 내용과 사람을 잘못 매치를 시킨 거예요. 자, 이게 왜 벌어진 일이냐면은 지금 AI가 유색인종을 구별하는 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백인분들 엔지니어가 많고 백인들 사진을 AI 데이터 학습 자료를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게 사소해 보이겠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칫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흑인이 다 거기서 거기로 생겼지, 다 비슷하게 생겼지, 뭐 달라?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잘못 올라간 사진은 바로 삭제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AI가 잘 작동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SK그룹 그 온라인 강의 촬영을 했는데 끝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AIDT란 무엇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인가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5살짜리 꼬마이다. 자,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케어를 해줘야 되고 많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존재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던 걸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드론에 있어서 6월 달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자,
자, 올 초에 현대자동차에서 저런 드론 택시 컨셉 영상을 선보였죠. 앞으로 한국에서도 저런 드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몇 년 안에 저게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한국 정부에서 한국형 도심 항공비행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보실게요. 자, 일단 2024년까지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코엑스까지 실증 노선을 지정해가지고 운용하겠다는 거예요. 공항부터 강남까지 하늘길을 연결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진짜로 돈 주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5년 안에요. 자, 그래서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비용이 문제잖아요. 초기에는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그 40km 거리 한 11만 원 정도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택시 비용이 한 2배 조금 넘는 비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35년부터는 아예 조종사가 없는 자율비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 안에는 사람이 직접 드론 택시를 조종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교통이 혼잡한 수도권 사회적 비용을 7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로드맵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자, 드론 택시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제대로 그 기간 안에 시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유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드론 택배가 시범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일단 GS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GS 편의점 그 상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주유소, GS 칼텍스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배달을 한다고 하고요. 도시락이라든지 음료수 등 약 2kg 정도의 물건을 배송한다고 합니다. 자, 1km 거리 배송하는데 한 5, 6분 정도가 걸렸는데 뭐 오토바이로 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1km인데 왜 그렇게 오토바이로 오래 걸린지 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당분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자, 정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도서 산간 지역, 그러니까 좀 낙후된 지역 같은 곳에서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도시 외곽, 그리고 다음에 도심 지역으로 서서히 그 확대를 해갈 예정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역시나 좋은 건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소식인데요. 구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윙이라고 하는 드론 택배 서비스. 자, 버지니아 주에서 도서관 책 대여를 하는 데에 시범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만 박혀 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의 도서관 책을 저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해주는 시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해요. 자, 드론이 조금씩 우리의 일상으로 더욱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새로운 뉴스들이 있는데요. 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는 것은 저런 킥보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그 라스트 마일을 이용하는 뭐 전동 스쿠터, 킥보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 일단 신제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 6월 9일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 워크카라는 제품입니다. 자, 저 조그만 거에 올라타가지고 저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꽤 신박해 보이죠? 자, 원래는 2016년에 첫 선을 보였었는데 2020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언덕도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괜찮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은 크기가 13인치 노트북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게가 3kg 정도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방 안에. 최고 속도는 시속 16km 정도, 1회 충전 시 7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도 경사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괜찮죠? 근데 자, 80km까지 탑재가 가능하니까 이거 꽤 덩치 있으신 분들은 못 한다는 거,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이 궁금하시죠? 가격은 200만 원.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꽤 비싼데 자,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일본 사이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동 킥보드라든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많이 생겨나면서 저는 조금 불안해진 것 같아요. 길거리 다닐 때도 킥란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고라니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해가지고 운전할 때나 길거리 다닐 때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2월 10일부터 이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도로 다닌다든지 차도로 다니는데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운전면허가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데 13세 미만 어린이는 그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미난 소식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모든 교통수단을 넷플릭스처럼 구독하게 하는 서비스가 7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해요. 그 서비스의 이름은 마카롱 패스라고 하고요. 자, 넷플릭스처럼 구독료를 매달 내게 되면은 버스,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국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서울 경기권 거주자들을 한정을 해가지고 7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카롱 패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이런 전동 킥보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일상생활 안으로. 또 좀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 엮어서 보여드리자면은 현대자동차에서는 앞으로 2021년부터 출시하는 신형 전기차에 저러한 전동 킥보드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해요. 옵션으로. 그래서 전기차가 이동할 때 저런 전동 킥보드가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회 충전 시 20km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최고 속도는 20km 정도로 제한을 시켜놨다고 해요. 무게가 7.7kg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안에 저렇게 탑재하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다 쓰는 저런 방식 꽤 괜찮아 보이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6월 달에 있었던 주요 미래 뉴스들 정리해드렸습니다.